포텐셜 에너지는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위치 에너지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위치 에너지라고 안 하고 왜 포텐셜 에너지를 씁니까? 위치 에너지라는 말보다 조금 더 정확한 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서 좀 고등 과정으로 올라가서는 위치 에너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포텐셜 에너지 말을 씁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하다는 얘기지, 포텐셜 에너지가. 자, 포텐셜 에너지 정의를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자,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 포텐셜 에너지는 어디 나와 있나요? 포텐셜 에너지라고 돼 있는 세 번째 줄에 위치에 따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위치가 변하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이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또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기도 한다. 두 가지 다 지금 단계에서 사용하지만 앞으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겁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쓰냐? 아까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EK 이렇게 써줬단 말이야. 2분의 1 V제곱. 포텐셜 에너지는 EP라고 써주고, 포텐셜 에너지는 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힘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가 다 있어. 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이 원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 2에 여기까지는 이제 원 과정에 나옵니다. 2 과정에서 이제 만유 인력에 의한 포텐셜. 선생님 중력이나 만유 인력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약간 취급하는 게 다릅니다. 중력이라고 할 때는 중력은 여기서 말하는 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지표면 근처에서 일정한 크기,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한 값, 이런 값을 일정한 이 지표면 근처에서 움직이는 물체 운동, 즉 이 범위, 쌤이 색칠한 이 범위에서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놈이 너희들이 지구가 이만큼 된다고 했을 때 이만큼 올라가면 그때 더 이상 mg가 되지 않죠, 중력은. mg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또는 지구를 뚫고 들어가면 이쪽에 있으면 또 중력이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셀까요? 그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중력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건 이제 물리치에서 나온 과정인데 너희들이 조금 호기심을 가질만 하니까 선생님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너희들이 가방을 메고 배낭을 메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실제 이렇게 높은 산 없지만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할 때 배낭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질까 가벼워질까? 배낭의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죠. 배낭의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높은 산에 올라가. 무게가 줄어들죠.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잡아당기는 힘이 점점 줄어듭니다. 땀 흘려 선생님이 기운이 빠져서부터 무겁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배낭의 질량은 일정한데 지구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중력과 수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점점 가방이 가벼워진다고 볼 수 있어. 이번에는 점점 이렇게 땅을 파고 아래로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실제 이렇게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가정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땅을 파고 가방을 메고 아래로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낭의 무게가 점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거워질 것 같잖아, 느낌이. 네. 그런데 정중앙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 정중앙에서 그러면 최대로 무겁나? 어마어마하게 무거울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정중앙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무중력 상태. 그렇지.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정중앙에서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이 지구의 질량 분포들이 사람을 잡아당길 텐데 이 잡아당기는 힘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상쇄되죠. 그래서 정중앙에 가서면 무중력 상태, 즉 무게가 제로가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점점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 무게가 줄어들어야 되지. 점점 증가하다가 갑자기 해서 확 줄어들지 않을 거 아니야. 점점 줄어듭니다. 가방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져.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어. 여기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물체가 있으면 이 위쪽에 있는 질량 분포가 이걸 위로 잡아당겨 있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있는 위치를, 지구 중심으로부터 이 사람이 있는 위치를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R인 구를 딱 그렸을 때 구 바깥쪽에 있는 질량들은 이 공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 조그만 행성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행성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죠. 마치 어린 왕자의 행성처럼 이렇게 있고 여기 화산이 있고 어린 왕자 이렇게 서 있고 이런 행성처럼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작아지겠죠. 그럼 그 표면에는 그 높은 곳보다 낮은 곳이 중력이 왜 더 세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야. 여기서 지표면에서 산을 올라갑니다. 그럴 때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지구 이 사람에게 중력을 작용할 텐데 그 중력을 작용하는 질량이 일정하잖아요.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거리만 멀어지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파고 들어갈 때는 질량도 줄어들고 거리도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떤 효과가 더 크냐? 질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줄어들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줄어듭니다. 만일력이. 질량이 정확한 거는 질량이 줄어든다는 게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이쯤에 있을 때 깊이 들어서 한 이쯤에 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 물체가 있는 위치에 해당하는 반지름에 해당하는 구를 딱 그렸을 때 그 구 바깥쪽에 해당하는 이런 질량은 이런 지구의 질량은 이 물체에 가해주는 중력이 제로가 된다는 거야.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물리죠. 이제 물리 2에서 이게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너희들 호기심을 일으킬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결과를 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만일력 줄어들고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또 만일력이 줄어든다. 그 이유는 거리가 멀어지고 비가 줄어드니까. 그렇지. 이쪽으로 가면 거리가 멀어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거리는 가까워지긴 하는데 부피가 줄어들어. 근데 부피가 줄어드는 효과도 크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만율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는데 이거는 이게 좀 더 포괄적인 더 넓은 범위. 이런 범위에서 만율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설명하는 거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 지표면 근처에서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넓은 범위에 적용되는 포텐셜 에너지긴 하죠. 하지만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물리 2에서 배울 거고 지금 물리 1에서는 요 두 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아주 유도가 쉽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자, 지표면이 있습니다. 지표면에 질량 m의 물체가 있다고 하자. 이 물체는 중력이 mg 작용하고 있죠. 이 물체를 들어 올리고 싶습니다. h만큼 들어 올리고 싶어. 들어 올리는데 얼마의 힘이 필요합니까? 중력이 mg고 질량이 m이고 높이가 h. h만큼 쫙 들어 올릴 때 우선 힘 얼마의 힘이 필요합니까? MH 플러스 MG mg에다가 m 곱하고 거기 h를 한 번 더 곱하는. 그건 1이고 힘 우선 힘만 생각해봐. 얼마의 힘이 필요하겠어 이걸 들어 올리려면. 중력이 mg야. 그러니까 중력이 예를 들어 100N이라고 해봐. 지구가 당기는 힘이 100N이야. 그러면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얼마의 필요하다는 얘기야? 100N 이상이 초과. 그렇지. 100N을 초과하는 힘인데 100.000000001N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럼 100.000000000 오늘 하루 종일 집에 갈 때가 000 오늘 올 한 해 끝날 때가 0000001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래서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데 필요한 힘은 얼마냐? 위로 들어오는 데 필요한 힘은 mg다 하는 겁니다. mg의 힘으로 들어올 수 있다 말하는 거야. 결국은 똑같다라는. 결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중력이 힘이랑.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면 항상 학생들한테 한 질문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mg 작용하면 정지 있지 왜 위로 올라옵니까? 그럼 위로 올라오게 하는데 필요한 힘은 얼마인데? mg보다 mg 플러스 0.0 무한히 가도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시간은 매우 오래 걸리겠지. 아주 알짜리 아주 적으니까. 하지만 들어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들어올리는데 필요한 힘은 그냥 mg다라고 할 수 있다. 받아들이세요? 자, mg만큼의 힘을 가해서 들어올립니다. 얼마의 거리를 이동시키냐? h만큼의 거리를 이동시켜서 이걸 딱 끌어올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사람이 한 일은 얼마가 됩니까? 일은 무조건 힘 곱하기 거리니까. mg 곱하기 h가 되잖아. 힘 곱하기 거리.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 똑같네. 그래서 mgh만큼 사람이 일을 해주게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사람이 해준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해서 여기에서는 mgh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mgh라고 한다. 중등 과정을 한 사람은 이거를 뭐라고 배웠을 거냐? 9.8 mh라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래서 9.8 G를 갖다 9.8로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9.8을 G로 표현해서 mgh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데 이 h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h는 높이인데 좀 구체적으로 무슨 높이냐? 지면으로부터 높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해줘야 됩니다.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선생님 지면이 기준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지면을 기준면으로 많이 잡긴 하는데 기준면을 지면으로 잡지 않을 때도 있어. 이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면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기준면은 문제 풀이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설정이 되고 문제 상황에 따라서 또는 문제 출제자가 정해주기도 합니다. 어디를 기준면 해라. 그러면 거기를 기준면 하면 되거든. 만약에 여기를 기준면으로 하면 요놈의 포텐셜 에너지 얼마가 됩니까? 중력이랑 포텐셜 에너지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H가 제로가 되니까. 만약에 여기를 기준면으로 하면 요놈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mgh 프라임 되겠죠. 그래서 기준면은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포텐셜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 따라서 h는 그냥 높이 하면 안 되고 지면으로부터 높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 기준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인 지점으로 정한 문제 출제자가 정한 그 지점을 얘기한다. 아주 쉽죠?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 mgh는 쉽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볼까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96페이지입니다.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자, 탄성력을 배웠습니까 너희들? 물리원에서 탄성력이 나왔을 텐데. 아니 물리원, 우리가 지금 물리원 하고 있구나. 점프업에서 탄성력 같은 거 했나요? 네, 확인했어. 하긴 했는데 지금 기억 안 나죠? 자,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탄성력 F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KX 이렇게 표현합니다. K라고 하는 거는 용수철 상수라고 하고 의미는 용수철의 단단한 정도. 용수철의 단단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얼마큼 단단하냐에 따라서 용수철 상수가 커지고 작아지면 마이너스 KX. F는 마이너스 KX입니다. 요 X는 뭐냐? 요 X는 변형된 길이입니다.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 압축될 수도 있고 팽창될 수도 있어. 변형된 길이. 즉 이걸 해석해보면 용수철의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용수철의 재질에 의해서 달라지고 용수철이 모나미 볼펜 속에 들어있는 용수철이냐 아니면 자동차 바퀴에 있는 용수철이냐에 따라서 용수철 탄성력이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용수철일 때, 즉 용수철 상수가 같은 값일 때 변형된 길이가 클수록 탄성력이 커진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게 폐형 상태 용수철인데
요 용수철을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겼어. 변형된 길이가 여기 x죠. 변형된 길이 x와 부호가 반대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탄성력은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은 어느 쪽 방향에 작용하나요? x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그 힘의 크기를 뭐라고 할 수 있다? 힘의 크기만 보면 k, x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k는 비례상수에 해당하고 용질상수 비례상수에 해당하고 변형된 길이에 비례한다. 우선 여기까지 이제 탄성력에 대해서 우리들이 파악을 했으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용수철이 있었습니다. 이 용수철은 전혀 늘어나 있지 않은 평형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용수철 끝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쭉 잡아당겼습니다. 얼마만큼 잡아당겼냐? x만큼 잡아당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이쪽으로 힘을 작용해 줬죠.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이 있었죠. 그러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으니까 사람이 플러스 1을 해줬네요. 용철에 대해서. 네. 그러면 사람이 플러스 1을 해줬으면 1을 해준 만큼 요놈의 에너지로 저장이 되니까 즉 사람이 해준 1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즉 사람이 해준 1만 구해주면 되네요. 이놈의 용철 함수를 k라고 했을 때 그리고 평형 상태에서 잡아당긴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사람이 한 일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kx가 될까요? 사람이 가한 힘 F는 kx, 선생님 탄성력 kx라고 했잖아요. 지금 x만큼 잡아당겼으니까 지금 F는 kx잖아요. kx만큼 힘을 작용해줬고 그리고 x만큼 잡아당겼습니다. 힘 곱하기 거리에서 kx 제곱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뭐 더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자 봐봐. 느낌이. 뭐 자 힘이 kx고 이동거리가 x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쭉 잡아당겨주는 과정에서 kx라고 하는 일정한 힘이 쭉 작용해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용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그렇습니까? 힘이 일정합니까? 아니면 힘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좀 세져요. 점점 세지잖아. 맨 처음에는 잡아당긴 길이가 제로니까 가해준 힘이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아주 적겠죠? 그냥 점점 당기면 당길수록 힘의 크기가 x 값에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x 값 비례해서 힘의 크기가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잡아당긴 거리에 대해서 사람이 가해준 힘 F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x만큼 잡아당겼을 때 그때 힘은 kx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힘, 거리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까지 한 일은 뭐라고 할 수 있어? 힘, 거리 그래프에서 넓이가 한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넓이는? 2분의 K 그렇지. 2분의 1 kx의 제곱이 되지. 그래서 한 1은 2분의 1 kx 제곱이 되고 따라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이런 특이한 형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되고 다른 식으로 생각해주면 또 이렇게 생각해줄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잡아당긴 힘이 제로죠. 네. 점점 힘이 증가해서 이때는 kx만큼이 작용하지. 그러면 이 과정에서 평균적인 힘은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야? 평균 힘은 맨 처음엔 제로거든. 근데 점점 힘이 증가해서 최종적인 상태에서는 kx야. 그게 최대 값이야. 그럼 평균 힘은 얼마나 할 수 있어? 2분의 2분의 1 kx라고 할 수 있죠? 요 값이 2분의 1 kx가 평균 힘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평균 힘 곱하기 이동거리 x 하면 2분의 1 kx 제곱도 나오죠. 그렇게 해서도 볼 수 있다. 어쨌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h,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배웠는데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 그렇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요 두 개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 단원의 이름이 뭡니까? 에너지 보존이잖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면 정확히 말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더라. 어떤 상황에서 중력이나 마찰력이나 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 세 개를 다 더한 값이 항상 일정하더라 라고 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옆에 보면 96페이지까지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나와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가 일정하더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더라.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게 보존된다? 공기의 저항 또는 마찰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역학적 에너지로 한다. 언제 그게 보존이 되냐?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보존이 된다. 그럼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겠네요? 일정하지 않겠네? 어떻게 될까요?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된다고 해. 열 에너지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가 바뀌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한번 보면 사례들을 들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떻게 적용해서 풀면 될지. 자, 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끝이야. 선생님이 거의 1시간 동안 설명했는데 2분의 mv제곱, mgh 2분의 1 k스제곱 이 끝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설명은 오지게 길었죠. 오지게 길었는데 결과는 이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즉 이것들을 더한 값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h만큼의 높이에서 질량의 민물체를 놓았다.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 무시했을 때 바닥에서의 속력 V는 얼마가 되는가? 라는 거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로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아주 기본적인 유형.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는,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질량의 민물체를 중력과 속도가 지인 이런 공간에서 h만큼 쭉 낙하시켰다. 그때 바닥에서의 높인, 충돌하기 직전에 속력은 얼마인가? h는 얼마인가? v는 얼마인가? 이걸 한번 구해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즉, 풀어볼까요? 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즉,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존재하는 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나중에도 마찬가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처음 상태에서 정지 상태에서 자연낙하시키니까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제로가 되겠네요? 그 다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표시할 때 기준면을 지면으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문제 풀이하는 사람이 하나 설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면 되거든. 그래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mgh가 되겠네. 나중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바닥에 거의 도달했으니까 바닥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니까 이게 제로가 되겠고 운동 에너지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력을 v라고 한다면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mm 사라지고 v는 어떻게 됩니까? v는 어떻게 되죠? V는 루트 2 아니 2지. 루트 이지지, 루트 이지지, 루트 이지지, 루트 이지지, 루트 이지지, 루트 이지지. 너무 자주 나옵니다. 외워놔야 됩니다. 물체가 h만큼 내렸을 때 속력은 루트 이지지, 루트 이지지, 루트 이지지, 루트 이지지.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쭉 탄다고 봅시다.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데
요 높이, 요 높이. 요 높이가 10m이고, 요 높이가 3m. 8m라고, 8m. 저기 그 곡선 그래프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이 곡선은, 곡선 그래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저런 것도. 문제 풀 때 제가 예전에 저 전에 곡선 그래프가 운동도 1의 양이 나왔었잖아요. 힘, 그 그래프가 거리 그래프에서 넓이. 곡선 어떻게 되든 넓이가. 그러면 저기서에서 저기 넓이가 1의 양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그래프가 아니라, 이건 그래프 아닙니다.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모양이라든가 롤러코스터 모양. 실제 이런 장치가 사진을 찰칵 찍었을 때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 이건 그래프가 아닙니다. 요 거리는 3m, 요 거리는 9m라고 해볼까요? 자, 공을 10m 높이에서 가만히 놔뒀다. 공을 가만히 놔뒀는데 A 위치, B 위치, C 위치에서 공의 속력의 비를 구하시오. 즉 A의 속력 대 B의 속력 대 C의 속력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 될지 한번 구해보시오.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해보자. 자,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물체가 떨어지면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되죠? 물체가 떨어지면 높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 줄어들죠. 네. 그런데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라고 한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감소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어떻겠습니까? 같겠지. 네. 그걸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표현하게 돼. 즉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같은 말입니다. 자, 저 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구해보면서 잘 문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질문 한번 해보고. 일의 양을 구하는 거예요. 일의 양의 비요. 아니, 포텐셜. 속도. 자, 10m 높이에서 공을 가만 놓습니다. 10m 높이에서 속도가 얼마다? 0입니다. 근데 쭉 떨어지면서 뭔가 속도가 생겼겠죠? 네. 근데 A 지점, B 지점, C 지점 각각의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처음 속도가 0이라고 했을 때. 처음 속도가 0이고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다른 말로 역학적인 전환이다.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증가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값은 무엇에 비례하냐? 이만큼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2라고 해보자. 높이에 비례하니까 2. 여기는 얼마입니까? 7. 여기는 1이 되겠네요.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2대 7대 1이야.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도 2대 7대 1이 된다는 얘기지. 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즉 v 제곱에 비례하는 값이 va 제곱, vb 제곱, vc 제곱이 몇 대 몇 대 몇이냐? 2대 7대 1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루트를 다시 씌워보면 어떻게, 루트 씌우면 제곱이 복해지겠죠? 그래서 va 대 vb 대 vc의 b는 루트 2대 루트 7대 1이 된다. 아주 잘했네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탄성 에너지를 구하는 거. 이거 마지막으로 풀어보면 이거 또 만만치 않죠. 이제 탄성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더한 값. 그러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상당히 쉽지 않은데. 용수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수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얘가 평형 상태입니다. 평형 상태인데, 용수철을 쭉 잡아당겼다 놨더니, 용수철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더라. 요 길이를 재보니까 요 길이가 A가 나왔습니다.